네, 천재노 출판사 기억 속에 들꽃 소설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단원이죠? 기억 속에 들꽃. 자, 소설인데요. 자, 일단은 단원명이 뭐냐면 문학 작품은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기억 속에 들꽃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겠지만, 그리고 당시에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뭔지, 시대적 배경이 뭔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본문 읽어보기 전에 간단한 특징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시점을 한번 보시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뭐냐? 필기해두세요. 일단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인물입니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인물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관찰자 시점이다 보니까 나가 등장을 하는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관찰하는 관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시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텐데 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치? 하지만 이런 키워드로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을 물어보는 내용이 선택지 문장으로 나올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야? 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란 일단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고 인물이고 그리고 그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관찰하는 특징이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택지에서 작품 밖에 있다. 이런 선택지는 무조건 걸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작품 밖에 서술자가 아니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이런 선택지 있으면 무조건 걸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냐 밖에 있냐는 여러분들 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냐면 서술 부분에 1인칭을 뜻하는 나라는 글자가 있으면 걔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얘들아 생각해보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등장해요. 그죠? 1인칭 나가 등장합니다. 그 1인칭 나는 주인공의 심리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주인공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가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지? 이거까지 적어주세요. 주인공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니? 주인공이죠. 그쵸? 주인공인데 근데 우리는 주인공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나의 시점으로 주인공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공을 파악할 때 이 서술자 나가 말해주는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공을 파악하기 위해선 작가의 상상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네, 시점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성격 보시면은 자, 회상적 성격. 자, 별거 아니지만 네, 굉장히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네, 회상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 내용이나 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수업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본문을 파악하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특징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회상. 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선. 아무래도 여기서 등장하는 1인칭 나가 어린아이죠. 그쵸?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과 비인간성을 드러낸다. 자, 얘들아 주제가 뭐니?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인한 비극성 그리고 그 전쟁이 왜
더 비극하냐, 더 비극이냐,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사람들을 죽이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약간 그 피란민들이죠. 그 전쟁을 겪는 그 피란민들까지 비인간적이 돼버립니다.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쁜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기억 속의 들꽃의 주제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주제를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더 비극성을 부각시킨다라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잘 봐주세요. 사투리와 비속어의 사용으로 향토성과 사실성을 높인다. 자, 여기 별표 한번 쳐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일단 향토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약간 그 시골 느낌을 나는 걸 뜻해요. 아무래도 사투리 같은 경우는 지방 분들이 쓰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투리 쓰면 되게 향토성이 당연히 조금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왜 사투리 쓰는 친구들 보면 약간 조금 정감 가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속어도 마찬가지고요. 비속어 같은 경우는 약간 욕을 뜻하는 거고요. 이런 사투리와 욕 같은 거는 네, 약간 시골 느낌을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부여해 준다.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성도 높여준다. 그러니까 약간 현장감 있게 느껴진다라는 거야. 뭔가. 알겠지? 너무나도 쉬우면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건 쉽죠? 상징적 제목. 기억 속에 들 곳이라는 상징적 제목이 반영돼 있다. 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빨간색 제가 따로 판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본문 분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면은 약간 명선이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명선이 같은 경우는 이 서술자 나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갑자기 떡하니 약간 발견됐다 그러죠. 그쵸? 그리고 이 소녀가 바로 당연히 명선이겠고요. 그리고 명선이는 약간 명선이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대? 뭔가 처참하게 곤란한 짐짝처럼 남겨진 아이 같았고, 그리고 누가 흘리다 보니 쓰레기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고 간 선물 같기도 했대요. 다 뭐가 쓰이고 있니? 직유법이 쓰이고 있죠? 직유법을 통해서 한마디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명선이를 봤을 때 느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단 보시면은 아무튼 소녀 명선이는 갑자기 이제 마을에 발견이 됐는데 되게 꾀지지한 모습으로 발견이 됐나 봐. 그치? 그리고 바로 다음 나문단 보면은 자, 일단은 먼저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 피난민들이겠지? 피난민들이 드문드문 서술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피난민들은 약간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뭐 서술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잠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 잠시 머물면서 약간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물물 교환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동냥을 하거나 물건을 훔쳐가기도 했대요. 자, 그렇다면 서술자가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난민들이 별로 달갑지가 않았겠지. 왜? 물건을 훔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치?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특히 서술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유난히 피난민들이 많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경강 다리 때문에. 왜냐면 만경강 다리는 어떤 다리래? 위치상 북쪽에서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은 꼭 지나가야 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런 다리가 우리 마을에 위치했기 때문에 피난민들이 그 다리를 거쳐서 우리 마을에 잠깐 머무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긴 그 다리. 만경강 다리를 얘기하는 거겠지? 진짜 세상에서 제일 긴 다리는 아니겠죠? 그쵸? 자, 근데 만경강 다리가 어떻게 됐대? 폭격에 의해서 끊어졌대. 자, 하지만 그 다리가 끊어진 뒤에도 피난민들은 계속 우리 마을을 거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민군한테 앞지름을 당할 때까지 피난민들의 발길은 계속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경강 다리를 거쳐야 하는 이유, 그리고 피난민들이 유독 우리 마을에 많은 이유, 요게 디테일한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알겠죠? 자, 다음 문단.
자, 아니나 다를까 마을 어른들은 피난민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대요. 왜겠니?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훔치기도 하니까 피난민들이 물건을.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어머니의 인심이 날로 얄팍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소설의 주제가 살짝 드러나죠? 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심이 점점 얄팍해져 가는 거야. 즉, 사람들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전쟁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겠지. 그죠? 자, 다음 라문단. 마을 어른들은 피난민들을 싫어했는데, 자, 근데 어린애들은 전혀 달랐대요. 오히려 피난민들을 어떻게 느꼈대? 부러워했대요. 자, 여기서 뭐가 느껴지냐? 바로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피난민들이 왜 부럽겠니? 굉장히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잖아. 그치? 자, 근데 어린애들 입장에서 피난민들이 부러워 보였던 이유는 뭐야? 당시 전쟁이란 심각성을 어린애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왜? 그만큼 순수하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 왜 어린애들은 피난민들을 부러워했을까?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여행하는 사람들 같은 거야.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 서술자 주인공 나와 누나는 부모님한테 우리도 피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조르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순수하죠. 그쵸?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의 관점 차이. 그치? 피난민들을 대하는 관점 차이. 이런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뭐 누나랑 주인공이 지금 약간 뭐 작당 모의 하나 봐. 그러니까 평소에 약간 여기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뭐 아버지가 누나 말은 그 전까지 다 들어주셨나 봐요. 그리고 누나는 그거를 이용할 셈이죠. 그죠? 요거는 뭐 디테일한 장면이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에서 마침내 피란 허락이 떨어집니다. 자, 언제 아버지가 허락을 해준 거야? 그 만경강 다리가 폭격으로 인해서 끊어진 그 다음 날에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신 거야. 이게 무슨 뜻이겠니? 만경강 다리가 끊어졌다. 즉, 서술자 나 입장에서도 전쟁이란 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뭐 전쟁이 약간 저기 윗동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지금 점점 상황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마을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도 이제 피랑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다음 디테일 문제 잘 보세요. 자, 아버지는 우리를 고모네 집에 잠시 피난시킬 작정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을에 남아 집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누나와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피난을 가는 거는 우리 가족 전부가 아니네요. 누구랑 누구랑 누구만 간 거야? 나와 누나와 할머니만 간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아 있었고. 그죠? 요런 디테일한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디테일한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지금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의 북한군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야. 왜? 만경강 다리도 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밑쪽 지방에 있었던 서술자 부모님들도 점점 북한군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구나라고 심각하게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북한군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요런 전쟁 상황도 꼭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따라 말이 조금 발음이 어눌해요. 그 입안에 여러분들 피곤하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크게 나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반문단. 자, 그렇게 이제 피란을 가는데 누나와 나는 어때요? 기분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순수한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리고 역시 디테일 문제. 당시 피란길 분위기는 어떻대? 시끌벅적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란길이 아닌가 봐. 피란길 분위기가 굉장히 고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술자 가족 같은 경우는 남들에 비해서 조금 피난을 늦게 갔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시 피난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지. 그지? 시끌벅적한 피난길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무서운 줄 모르고 신났어요. 그래서 노래까지 부릅니다. 그지? 자, 누나가 갑자기 노래를 뚝 붙여요. 왜? 북한군의 오토바이를 본 거야. 그쵸? 그리고 그것이 난생 북한군하고 처음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신났던 누나와 나는 그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뭐 신났다가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가지고 누나도 약간 두려움에 떤 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 암원단 보시면은 얼마 가지도 않아 이번에는 아예 북한군의 행렬을 맞이하게 된 거야. 어, 북한군의 행렬을 맞이하게 된 거야. 수많은 북한군들을 맞이하게 된 거지. 마주치게 된 거지. 물론 그 북한군들이 다행히도 뭐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을 흘깃흘깃 봤을 뿐이야. 뭐 하지만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무섭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난을 포기합니다. 피난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계속 이제 북한군이 보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결국 피난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피난을 갔다가 포기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누굴 만나게 된 거야? 명선이를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난길에서 돌아온 바로 그 다음 날에 명선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순서 정리해 볼까요? 만경강 다리가 폭파된 이후 나는 피난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피난길을 포기하죠. 그리고 포기하게 된 이후 마을로 돌아왔는데 마을로 돌아온 이후 만나게 된 게 바로 명선이었던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명선이의 첫인상은 뭔가 꾀죄죄하긴 한데 뭔가 도시아이다운 냄새가 났대요. 그치? 자, 그리고 생김새도 어때? 꼭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이었대. 그리고 말투도 서울말씨야. 되게 부드러운 서울말씨. 그치? 자, 그럼 명선이가 처음에 나를 부릅니다. 막, 야!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 너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자, 굉장히 명선이의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치? 그래서 오히려 녀석이 앞장에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알 수 있는 명선이의 성격은 굉장히 당당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얘들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이라고 했잖아. 자, 그렇다면 명선이와 내가 처음 만났을 당시에 나는 명선이를 여자처럼 알았다는 거야? 아니면 남자로 알았던 거야? 남자로 알았던 거야. 그냥 좀 여자애처럼 생긴 남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치?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명선이와 내가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엄마를 부릅니다. 명선이 만났어요. 명선이랑 뭐 이상한 애 만났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머니는 명선이 대신 내 귀를 잡아 끌고는 야, 쟤를 데려오면 어떡하냐.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쟤 먹을 게 어딨어? 이렇게 나를 화냅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건 뭐야? 당시 주민들의 얄팍한 인심. 그러니까 약간 꼬맹이가 약간 조금 배고파요라고 하면은 조그만 거라도 좀 지어줄 법한데 어머니는 그러질 않았죠. 굉장히 인심이 얄팍해지신 거야. 왜? 전쟁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명선이를 쫓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사내 새끼가 뭐 야들야들 생긴 거지 영락씨 물반드기구만. 사내 새끼래요. 처음에는 다들 약간 명선이를 남자로 착각한 거야. 그죠? 자, 그다음 명선 입장에서는 약간 쫓겨날 위기야. 그치?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뭘 꺼냅니까? 여기 파문단에 금반지를 꺼내죠. 그죠? 자, 금반지를 보고 나서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리죠. 그죠? 태세 전환이야. 자, 그다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어머니의 성격은 뭘까? 어, 욕심이 있어요. 탐욕적이에요. 명선이가 이제 금반지를 이제 내놓자, 응, 어서 들어와. 막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합니다. 굉장히 탐욕적이고 약간 가식이 있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명선이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명선이 같은 경우는 어떤 썰이 있는 아이일까? 일단은 명선의 친척들은 부랴부랴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리고 명선이는 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골치 아픈 뒤뚱거리로 발견된 거지. 자, 그리고 그건 언제 있었던 일이야? 내가 할머니를 따라 피란을 떠난 바로 그날 아침의 일이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 만경강 다리가 폭파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내가 피난을 떠나요. 그 다음에 명선이가 발견돼. 그리고 피란길에서 돌아온 이후에 명선이와 내가 만나게 되는 거지. 요렇게 사건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네, 요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약간 순서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여기 빨간색 판서 한번 적어주세요. 자, 여기 다음 밑에 박스 시험 포인트 약간 3번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 같은 경우는 명선을 봤을 때 계집애처럼 생겼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도시아이다운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명선이가 진짜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복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쳐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참 계집애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명선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선이가 여자아이로 밝혀지는 복선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복선이 뭐예요? 그 다음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다 복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 이것도 중요해요. 명선이가 우리 가족에게 내민 금반지의 역할과 의미. 자, 일단 이 금반지는 명선이의 생존 수단이야. 왠지는 알 거야. 만약에 명선이가 금반지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에서 쫓겨났겠지. 하지만 명선이는 금반지 덕분에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선이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되면 명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리한 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명선이의 약간 성격과 더불어 어머니의 성격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격? 굉장히 가식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어머니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지? 자, 이거 느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입안에 그 뭐가 난 게 참 많이 불편하네요. 자, 어쨌든 상황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면 명선이는 금반지 덕분에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명선이는 누나나 나하고 같은 방을 쓰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어머니는 정림이라는 친구한테 명선이를 맡겼다고 해요. 자, 정림이는 누구냐? 약간 그 집안일 하는 어린아이 알바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약간 집안일 도와주는 어린아이 알바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베이비시터 그런 느낌? 베이비시터 하면서 뭐 부엌일도 돕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어린 베이비시터. 그런 정림이와 명선이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머슴처럼 부리면서 제 밥값이나 하도록 하자라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린애를 약간 어떻게든 약간 일시키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약간 조금 어린 어른들의 약간 얄팍한 인심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명선이한테 일을 시키려던 어른들의 생각은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선이가 일을 너무 못해요. 여기 일을 너무 못해요. 알겠지? 그리고 명선이 같은 경우는 그저 놀고 먹는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다음. 자, 너무나 보면은 동네 아이들은 명선이한테 약간 텃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명선이가 같이 안 놀아주려고 했대요. 막 따돌림 시킨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명선이가 약간 동네 아이들이랑 약간 싸움이 붙었는데 약간 싸우는 모습도 어때? 손톱으로 핥히고 머리끄덩이 잡고 약간 여자아이들이 싸우는 것처럼 싸워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명선이가 여자아이라는 걸 밝혀주는 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진짜 명선이 여자잖아. 그치? 약간 남자애들하고 싸움이 되겠니? 안 되겠지. 자, 그런데 명선이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덮쳐 누르면은 엄청난 괴력을 발생해요. 뭔가 위에 깔리기만 하면은 엄청난 괴력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명선이의 특이한 행동이야. 평소에는 약간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막 당하고만 있다가 누가 위에서 덮치면은 그때는 힘이 엄청 세져요. 명선이가. 되게 이상하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명선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죽었나 봐. 이제 피랑길에서 폭탄이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다 깨어나 보니 어머니의 시체가 자기 위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 충격으로 이제 뭔가 자기 위에 깔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즉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그래서 굉장히 약간 끔찍한 경험이죠. 아하, 그렇다면은 뭔가 위에 깔렸을 때만 괴력을 발생하는 거는 명선이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명선이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알겠죠? 자, 게다가 친척인 숙부는 약간 큰아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큰아빠는 명선이의 큰아빠는 기회가 있으면 명선이를 죽이려고 했대요. 어?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에 명선이는 어, 대답을 하려다 말았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사정이 있나 봐. 그치?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명선이와 정림이가 지금 같은 방을 쓰고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정림이는 명선이랑 방 쓰는 게 너무 싫대요. 왜냐면은 정림이가 어쩌다가 약간 잠버릇이 고약해서 다리를 명선이 위에 올려놓으면 명선이가 난리를 친대요. 자,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 이것도 명선이의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어떻게 남자애하고 같은 방을 써요? 라고 정림이는 그게 싫었던 거야. 정림이는 여자예요. 알겠지? 정림이는 여자입니다. 자, 그럼 다음. 머문단을 보시면은 결국 아무래도 일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머슴을 부리려던 속셈을 어머니는 깨끗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머님은 무슨 생각을 해요? 다시 명선이를 내쫓을 생각을 합니다. 그치? 왜냐하면은 금반지를 받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평생 먹여줄 수는 없잖아. 그치? 약간 자기 재산도 있고요. 그 자기 가정사정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다음 문장 보시면은 먹여주고 재워준 것과 금반지 한 가의 값을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계산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알겠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자, 이 계산적이라는 걸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이해타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해타산적이 정말 이해심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익과 손해를 따진다는 소리야. 알겠지? 요 전문적인 용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머니는 계속 이제 밥축을 내는 명선이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명선이가 금반지를 하나 더 줘요. 그죠? 자,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부모님의 의심이 시작되죠. 야, 너 금반지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지? 하지만 명선이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라고 시치미를 떼죠. 자,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취조가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의 취조가 시작이 돼요. 뭐 결국 화를 내기까지 해요. 부모님이.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아니, 가지고 있으면 어떨 거야. 어차피 약간 그거는 엄연히 명선이 건데. 그치? 자, 하지만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명선이가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명선이를 굉장히 강하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정말 약간 인심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전쟁 때문에. 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버럭 내면서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 했다고 합니다. 약간 그 손찌검까지 하는 거야. 이것을 계기로 명선이가 뭘 하게 됩니까? 가출을 하게 되죠. 그쵸? 여기 바로 다음 문장 나오죠? 아버지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명선이가 겁을 먹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명선이가 가출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어머니나 아버지는 만약에 명선이가 금반지를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뺏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쵸? 자, 다음 어문단. 그 이튿날 점심부터 명선이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 명선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 전부 명선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야. 돈에 눈이 먼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다음 문단 보시면 명선이는 당산 숲속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는 다 누가 있어? 굉장히 마을 어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이제 다 있었겠지. 그죠? 자, 근데 아버지가 음, 어디 사는 누군지 내 다 봤으니까 날만 됐다면 물꼬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버지가 마치 명선이를 지키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여기 장면 보시면은. 자, 근데 진짜 명선이를 생각해서가 아니겠지. 그치? 금반지 때문이겠죠. 자, 근데 명선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숲속을 혼자서 약간 헤매다 보니까 약간 여기저기 옷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와중에 여자아이였던 것을 들키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진 않죠. 그쵸? 자, 하지만 디테일한 내용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숙제를 하면서 항상 문장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숙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오른쪽 여기 한번 가볼까요? 팁. 여기 별표 2개 쳐주세요. 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택지 내용인데 되게 쉬워요, 개념은. 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직접 제시하는 방법과 간접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직접 제시하는 방법은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법이야. 자, 그다음에 직접 요약해서 설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예요. 이 인물은 성격이 나쁘다, 좋다, 아니면은 뭐 얄팍하다, 똑똑하다. 이런 성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직접 제시. 다른 말로는 말하기야.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 제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물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게 바로 간접 제시인데 간접 제시라는 건 뭐냐?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인물의 말과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독자로 하여금 성격을 추정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야. 그렇다면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얘가 어떤 성격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독자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상상력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하다 보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긴장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간접 제시할 때는 독자의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말해주면 재미없단 소리야.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알겠지? 이거 중요합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죠?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다른 말로는 말하기와 보여주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약간 명선이가 여자라는 걸 숲속에서 들킨 상황이야. 그치?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명선이 가슴팍에 뭔가 약간 그 편지 같은 게 있는 거야. 어. 자,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아버지가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갑자기 아버지가 그 종이를 감춰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얘한테 손가락 하나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이죠? 여기 하이라이트 대사도 굉장히 명선이를 아끼는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식, 아버지의 가식. 뭐 편지 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읽고 아버지가 갑자기 또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뭐 우리 명선이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은혜는 잊지 않겠다. 서울 어디 사는 누구 딸이고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언제고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리고 금반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어, 자기 먹을 건 다소 챙겨놨다고 써 있었대요. 그렇다면 이 자기 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는 건 무슨 뜻이겠니? 금반지를 챙겨놨다는 소리야. 알겠지? 뭐 어쨌든 정확하게 금반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어쨌든 명선이가 사연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만을 확인은 하였습니다. 명선이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확인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약간 눈이 돌아가신 거지. 아, 나중에 얘를 이용해서 큰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음, 그렇지? 그래서 아까 아빠가 명선이를 걱정하는 듯한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계패 역할, 그 편지 역할, 명선이의 신분을 밝혀주고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명선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계기가 된다. 자, 요것도 꼭 알아두세요. 나의 부모님이 명선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계기가 된다. 왜겠니? 되게 단순해요. 그 편지를 먼저 발견한 게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단순히 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명선이는 굉장히 영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겠니? 살아남아야 되잖아. 살아남아야 되잖아.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명선이 입장에서는 남자아이처럼 행세하고 그리고 금반지를 가지고 있고 이게 다 뭐야? 명선이가 살기 위한 생존 수단인 거야. 거칠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영악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금반지를 이용해서 약간 영악하게 행동을 하는 거지. 선생님, 명선이가 왜 영악합니까? 생각해봐. 명선이 같은 경우는 금반지를 조금씩 주고 있어요. 우리 가족한테. 만약에 처음에 한꺼번에 줬다면 어떻게 되겠니? 바로 뺏기고 쫓겨나겠지. 명선이는 그런 어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명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악하고 영리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왜?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알겠지? 물론 여기서 명선이가 부정적인 성격의 인물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인물들은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악하다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영리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다시 명선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자인 게 다 탄로가 난 상황이죠.
자, 하지만 뭐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명선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대요. 서로 약간 말투를 닮아가고. 자, 그리고 터문난 보면은 뭐 자기가 여자인 게 들킨 이후에도 명선이는 영락없는 남자애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구장이처럼 행동하고 뭐 평소랑 별 다를 게 없이 행동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약간 밝은 성격인가 봐, 명선이가. 그치? 자, 그리고 터문단, 여기 터문단의 마지막 문장 한번 보자. 인공치하에서 학교가 쉬는 동안에도 우리는 뭐잘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치하야. 즉,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 당시 사회적 배경. 무슨 상황? 북한군이 마을을 차지한 상황이야. 알겠지? 북한군이 마을을 차지한 상황이야. 아하, 그렇다면은 이 장면은 북한군이 마을을 차지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북한군이 지금 약간 전쟁에서 우세를 띠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음. 자, 퍼문단. 자, 명선이는 신시할 때마다 나를 허리가 끊어진 망간경 다리로 가서 같이 놀자고 했대요. 굉장히 위험한 장소잖아요. 그쵸? 끊어진 다리. 거기서 유난히 이제 거기서 노는 걸 좋아했대요. 명선이는. 우리 쭉쭉 넘어가서 허문단. 어느 날 단 둘이서 갔을 때에도 명선이는 약간 나한테 끊어진 다리 건너기 시합을 걸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약간 남자로서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약간 열심히 임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이제 노는 와중에 명선이가 어떤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꽃 같은 경우는 어디 피어 있는 꽃이래? 다리 끝에. 다리 끝에 피어져 있는 꽃이야. 끊어진 다리 끝에 피어져 있는 꽃이야. 굉장히 위험한 데 피어져 있는 꽃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근데 명선이가 유난히 그 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꽃 이름이 뭐야?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는 쥐바라순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근데 쥐바라순 꽃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없는 꽃 이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의식의 흐름으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알겠죠? 하지만 명선이는 그 얘기를 믿고 굉장히 그 꽃에 음, 되게 애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명선이는 왜 굳이 이런 꽃에 애정을 가질까? 뭔가 자신의 처지랑 비슷했던 거야. 어떤 점에서? 위태롭다는 점에서. 위태롭다는 점에서 뭔가 동질감을 느꼈던 거지, 명선이는.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가진 거야. 알겠지? 머리에 꽂고 막 그러는데, 자, 그런데 다음 중요합니다. 명선이가 그 꽃을 머리에 꽂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져서 그 꽃이 아래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아까 명선이와 꽃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잖아? 그치? 즉, 이 꽃은 명선이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그러한 꽃이 떨어졌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사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사시 2번 문제. 꽃이 다리 아래로 떨어진 그 장면. 그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뭘까? 바로 3번인 거예요. 명성이도 꽃처럼 강으로 떨어질 것을 안시한다. 그다음 이것도 뭐야? 비극적 결말을 나타내주는 복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명선이가 곧 꽃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명선이도 앞으로 여기서 떨어질 거라는 복선, 굉장히 비극적 결말의 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랑 명선이는 사이가 좋은데 여기 고문단 보면은 어머니랑 아버지는 계속 명선이를 추궁해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노문단. 자,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우세였던 북한군이 점점 쫓겨난다, 북쪽으로 쫓겨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부모님은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북한군이 북쪽으로 쫓겨가면은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 남쪽으로 갔던 명선네 친척들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금반지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이 상황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너무 계산적, 탐욕적이죠. 자, 그리고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친척들로부터 숙부로부터 도망쳐왔다는 사실을 내가 얘기해줘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아까 명선이도 숙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리고 명선이가 스스로 도망친 거야. 왜일까? 왜 숙부가 명선이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겠니? 금반지 때문이겠지. 그치? 음, 금반지 때문이겠지. 자, 어찌됐든 다음 도문나 보면은 자, 그날도 나는 명선이랑 그 위험한 다리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 비행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명선이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서 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 얘들아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 유독 비행기 많은 병 쪽으로 겁내요. 명선이는. 왜일까? 명선이 부모님이 왜 죽었다고 그랬어? 비행기 폭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잖아. 역시 이것도 약간 명선이의 트라우마야. 알겠지? 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약간 놀라가지고 다리에서 떨어져서 결국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명선이는 죽게 됩니다. 떨어져가지고. 그치? 자, 그런데 문장을 보니까 명선이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쥐바라 숨꽃이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뜻하는 쥐바라 숨꽃은 뭘 비유한 것일까? 어, 명선이를 비유한 표현이야. 이전 장면에서도 꽃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떨어진 꽃은 진짜 꽃이고요. 여기서 떨어진 꽃은 명선이를 비유한 거야. 알겠지? 이거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꽃이 떨어진 게 어떤 장면이냐? 여기가 아니라 아까 그 앞 장면이죠. 그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그죠? 자, 그다음 시험 포인트 6번 한번 가보면 여기 잘 봐주세요. 명선이가 죽은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행기 폭행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명선이가 죽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비행기라고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물어봤을 때 비행기 폭음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이야. 그다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전쟁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 때문에 죽어버리게 된 거야. 알겠지? 이기적인 어른들 때문에 죽은 거야. 이게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근본적인 원인은 비행기가 아니라 전쟁과 어른들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쉬울 거예요. 명선이가 죽었다라는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전쟁이 참 비극적이다. 왜냐하면 명선이가 죽음 때문에 아니 뭐야 전쟁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어린아이잖아. 그치? 그만큼 더 비극을 강화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렇게 명선이가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로문나 보면은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그러니까 명선이가 죽었다는 것을 약간 비유한 표현이겠죠? 명선이가 죽은 이후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봤다. 어떤 시도니? 끊어진 다리를 끝까지 건너는 그 시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명선이가 있을 땐 못 해냈는데 음, 마침내 혼자서는 끝까지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찍고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헝겊 주머니를 발견하게 되죠? 그죠? 자, 그 헝겊 주머니가 뭐였는지를 보니까 뭐였니? 금반지였던 거지. 그치? 금반지였던 거야. 그 금반지를 보고 나는 되게 놀랐던 거야. 그래서 결국 그 금반지를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놀라가지고. 그치? 왜 놀랐을까? 명선이가 떠올랐기 때문이겠지. 그치? 네, 그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얘들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명선이가 굳이 왜 위험한 다리에서 그 장난을 쳤던 이유는 뭘까? 바로 금반지가 든 주머니를 이 위험한 다리에다 숨겨놓았기 때문이야. 그치? 음. 그러니까 어른들을 피해서 이거를 숨겨놨던 거지. 그 금반지가 숨겨져 있다 보니까 계속 약간 잘 있나 확인도 할 겸 계속 위험한 다리에서 장난을 쳤던 거야, 명선이는. 알겠지? 자, 그렇다면 다음 시험 포인트 7번. 끊어진 망간경 다리가 반영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잘 봐주세요, 요거. 오갈 때 오는 명선이의 처지를 상징합니다. 왜냐면 위태로운 상황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쉽죠? 비극성과 처참함을 드러내는 소재야. 자, 그리고 들꽃, 쥐바라 숨꽃. 그다음 이 소재에 담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왜? 왠지는 알죠? 쥐바라 숨꽃이 어디 펴 있었니? 굉장히 위태로운 곳에 펴 있었어요. 꽃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도 약간 꿋꿋하게 폈단 말이에요, 꽃을. 그렇기 때문에 명선이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소재다. 자, 그리고 명선이의 순수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꽃 자체가 되게 순수함의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명선이의 순수한 면모를 보여준다. 음. 그리고 명선이 그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작품 해설을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습 활동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몇 페이지죠? 38페이지. 자, 3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 학습 활동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명선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과, 명선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과 어린이들의 시선이 다르다는 소리야. 다르다는 걸 나타내주는 학습 활동이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어른들은 명선을 어떻게 봐요? 돈으로만 봅니다. 자, 반면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명선이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른들에 비해서 굉장히 순수한 그런 시선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어른과 어린이들의 관점 차이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뭐 여기 표시한 거는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학습 활동도 이제 쭉쭉쭉 넘어가서 자, 여기 동그라미 2번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긴 해요. 명선이가 사내 아이인 것처럼 행동한 이유 뭐니? 험난한 필연 생활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거칠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들꽃이 상징하는 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왜? 이 쥐바라 숨꽃도 굉장히 위태로운 곳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알겠죠? 음. 다 저랑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학습 활동을 포함해서 기억 속의 들꽃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숙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고득점 맞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숙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질문 많이 하고 이거면 땡이라 그랬다. 알겠죠? 어려운 방법 아니니까 꼭 마지막 남은 시험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